네, 오늘은 전진건설 로봇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재건 얘기도 나오고 또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급등락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름을 보면 전진, 뭐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인가? 예, 그 다음에 건설이 붙어 있고 로봇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인프라 관련주인지 아니면 뭐 로봇주인지 아니면 이게 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재건주인지 많이 헷갈리는 종목이에요. 네, 많이 헷갈리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 회사는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펌프카 같은 콘크리트를 밀어 올리는, 시멘트를 밀어 올리는 펌프카 같은 거죠. 그냥 뭐 바닥에 이렇게 조공사할 때는 레미콘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고층을 위해서는 이런 펌프카, 시멘트를 밀어 올리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걸 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이게 주력이에요. 나머지도 사업이 또 있지만은 이게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 이게 왜 로봇이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건설 기계 아닌가요? 차량이나 건설 기계로 분류해야 되는데 왜 이름을 로봇으로 했을까? 아마 그건 조금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한 게 아닌가. 뭐 최근에 뭐 AI나 로봇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차량이라든지 건설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다 로봇화 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건설 기계가 중심인데 이걸 그 건설 로봇 쪽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북미 시장에서 주로 많은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한 2위의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북미 쪽의 시장 캐파가 한 1000대 정도. 이게 그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캐터필러나 그런 큰 건설 장비 기계 업체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요 사업은 한 1000대 정도 중에서 한 255대 정도를 차지하면서 한 2위 사업자라 보시면 돼요. 요 펌프카 관련된 2위 사업자라 보시면 되는데 주로 중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로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또 유럽 기업 독일이나 이런 쪽이 강해요. 북미 쪽도 지금 동사가 2위인데 1위와 3위가 독일 기업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틈새 시장이면서 확실한 어떤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또 큰 기업들은 못 들어가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사는 2위에 북미 시장에서 2위 어떤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다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대충 어떤 주변 상황이 이 기업에게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는지 금방 감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동사가 조금 거론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되니까, 그 공약 중에 이제 몇 개 중에 하나가 인프라 쪽,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신규 도시를 뭐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이런 공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기계 장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은, 저 두 군데 이제 강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다 종식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재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재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된 건설기계 장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폴란드 쪽에 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유럽 쪽에 공장 신설도 고민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건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재건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것은 너무 환상을 또 가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토 국가들이 이런 조 단위의 투자를 원조를 한 반면에 우리 뭐 한국이라든지 비나토국 같은 경우는 원조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말씀 우선 좀 드려야 되겠고, 다만 이제 동사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상장된 지 이 4개월 됐어요.
그리고 PR이 12배 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상장 대시 4개월이라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물량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상장하면 보통 물량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1개월 락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3개월도 풀리고 6개월도 풀리고 1년도 풀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혹시 물량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PR을 놓고 보면 동사가 12배 정도니까 싼가요 비싼가요? 시장 전체 PR이 뭐 한 8배 정도로 본다 그러면 조금 비싸네? 시장보다는 비싸네요. 시장하고 섹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동사의 퍼밸류는 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20배, 30배 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 장비가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20배, 30배 받겠어요? 자, 그런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지금 시장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서 본다면, 뭉쳐서 본다면 어떤 좋은 어떤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선 첫 번째는 깡통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물론 테마주라 그러면은 실적이나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나중을 생각한다면 역시 실적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좋죠. 덜 올라가더라도 좀 무디더라도 실적은 있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트럼프와 재건 사업에 있어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 지금 뭐 트럼프 인프라,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주, 특히 재건 사업 관련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재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사업에 연결된 기업들 많죠. 국내 대형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사, 또 실적도 없는 조금 부실한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주가가 움직일 때는 테마주는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이, 시총 작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단점은 실적이 또 안 붙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큰 기업들을 놓고 보면, 그런 기업들은 아까 우리 나토 기업, 나토 국가와 비나토 국가의 어떤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보셨잖아요. 재건 사업이 펼쳐지면 글쎄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물량이 배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엄밀하게 놓고 보면. 그러면은 대형사보다는 한 중견 기업 정도로 해서 같이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 그러면서도 좀 실적을 겸비한다면 나중에 사고 터질 가능성이 또 낮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감안하면 동사가 거기에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섹터지만은 사명에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이런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로봇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자동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농기계 같은 경우도 뭐 농술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당연히 이쪽 계통도 자동화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이름에 로봇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뭐 성장성을 어떤 대변하는 단어도 되겠지만은, 또 아마도 로봇 테마가 불면 동사도 거기에 섞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신규주긴 하지만은 물량 부담이 거의 없어요. 3개월 물량이 뭐 거의 없는 게 이미 풀린 상태인데 거의 없고, 6개월 물량 같은 경우도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대주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들이 갖고 있는데 거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향후 2개월을 앞으로 놓고 보더라도 물량 부담 자체는 상당히 적다는 것. 이게 신규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자, 거기다 이제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신규 상장주는 목표가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아실 거예요. 목표가가 보통은 증권사 리포트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뭐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되지만은 신규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애매하다. 애매한 게 좋은 거냐? 이건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그 회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목표가가 없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등 이후에 무너지는데,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왜 이걸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바이오주는 증권사 리포트가 별로 없어요.
이 펀더멘탈로 주가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리포트가 잘 없어요. 목표 주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올라갈 때는 무한정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반면에 이걸 반대로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죠.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바이오주의 어떤 급등락의 어떤 특징, 급등락을 만든 변수 중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신규주라서 목표 주가가 없다는 것은 주가가 최소한 올라갈 때는 재건주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주로 올라갈 때는 목표가가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이 모멘텀이 다 돼서 관련 테마주 모멘텀이 다 돼서 빠질 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만은 주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신규주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동사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퍼밸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래쪽이나 위쪽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규주라는 특징은 분명히 목표 주가가 애매하다는 것. 이건 올라갈 때는 상승 모멘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재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뭐 대형주도 있고 완전 뭐 잡스러운 테마주도 있고 중견 기업도 있는데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시총도 좀 가볍고 실적도 되고 여러 가지 테마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주로서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이름도 사실 익숙치 않아요. 자, 전진건설 로봇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